토지와 상가와 지상, 이 옵션들은 조심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부동산이 쉬운 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조금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은요, 반드시 내가 원치 않아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런 거죠. 주택은요, 월세, 전세,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나는 노숙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사람 외에는 이 세 개를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제적 참여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 옵션입니다.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선택적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강제적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제적 참여를 월세, 전세, 자가로 하는데, 만약에 자가를 선택할 경우에는요,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 월세로 가만히 있는 자산을 가지는 건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산은요, 화폐 가치의 하락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물론 자가를 가지면은 상승과 하락 때문에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요, 그 움직임의 타이밍들을 잘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자산들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큰 부는 아니죠. 그래도 화폐 가치의 하락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강제적인 참여를 합니다. 저도 어떻게 참여를 했냐면요, 월세부터 시작하고 전세로 갔습니다. 전세 조그만 데로 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전세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세입자로 제가 있을 때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세입자로 살아보니까는 우리 주인이 전세값이나 월세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계속 올리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동기를 우리 예전의 주인 때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그 주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동기를 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게 참여하셨던 드림추루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드림추루님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한 분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숙사에 평온하게 있으면은, 그리고 특히 뭐 군대에 있으면 관사를 주잖아요. 평온하게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은퇴가 와요. 그러다가 내가 자산을 불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놀라게 되죠. 큰일 났네. 나는 이제 나가면은 어디에 살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자산 가치들은 예전에 10년, 20년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평온하게 살았지만요, 준비를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rum추루님의 가족분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 드rum추루님이 이제 권장을 해가지고, 좋은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은요, 전세값을 올리거나 나쁜 어려움들을 가해가지고 동기를 부여를 해주는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을 좀 적극적으로 사면서 자산을 늘려야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전세 이렇게 시작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더욱더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케이스가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에도 옵션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용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러 주택의 유형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선호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왜 좋아하고 왜 쉽다고 생각하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부동산 중에 쉬운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요, 부동산은 내가 원치 않아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참여하는 것 중에 수요가 많은 데가 주택이에요. 주택과 비주택 중에서 비주택은 옵션이거든요. 근데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게 주택이에요. 그 중에서 수요가 많은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살 수 있고 그나마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제일 처음에 접근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익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주택 중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면 다주택자의 옵션이에요. 이거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옵션이 뭐냐면요, 토지와 상가와 뭐 지산입니다. 이 옵션들은 조심해야 되는 옵션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참여를 하지만은 이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상가와 지산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저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우선 집중을 하고 차선책으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은 토지, 상가, 지산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와 토지는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택보다 수요층이 적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보다 수요층이 훨씬 적습니다. 선택적인 옵션이니까. 토지는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토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토지를 산다고 하면은 이 토지는 내가 가만히 놔두면은 어떤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얘를 개발해서 내가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지. 이거는 로또 번호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토지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토지 투자는요, 공부해야 될 법률이 되게 많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개발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조,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서 상품화에 대한 어떤 구조, 그리고 그거를 상품화 시키는 전략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게 또 가격들이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또 판단하는 기준들도 올바로 세우고 가는 게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되게 어렵습니다.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용도 지역이 1종, 2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면은 어떤 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적인 토지나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상가에서 월세 받아야 생각하는데 상가도 상품화 전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간다고 하면요,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부동산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강제적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층이 가장 높은 게 저는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시장에 최소한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주택인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의 규모와 노후의 환경을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나중에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주택연금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파트를 나중에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뭐 자산 가치를 늘린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분산을 시킬 수도 있죠. 다양하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파트라는 부분들은 저는 의사결정에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지 그나마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부동산은 보편적인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자산의 가치 상승에 부동산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자산의 규모와 노후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부동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처럼 옵션이 아닙니다. 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든. 근데 그 선택이 전세나 월세로 하시면은 너무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를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지만은 이게 목적이 되면은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중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적 참여자가 되되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 그 중에서 그 옵션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을 선택해야지 현금으로 회수를 조금이나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